뭐라고 얘기를 했대. 그래서 어떤 영화가 그랬더니 그 코 큰 모드랑 그 코 큰 영화요. 코 큰 영화가 누군데? 했어요? 어? 시호 동생 시영이가. 시연이요? 부자지. 시영. 시영이는 정말 순수해서 그런 거야. 계신가? 그리고 성이. 아니 이것도 그 이대 아 그거 여기다 똥폰을 강사. 자, 자 여기 보세요. 자 수학 이제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그거에 대해서 1월 8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우리는 이제 토요일까지 같이 해서 이렇게 이제 수업을 하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은 쉬고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돼요. 그래서 1월 8일부터 2월 29일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니까 자 이번에 우리 예비고일인데 굉장히 중요한 거 알죠? 있는 사람들은 아마 다 알고 왔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그 쌤이 전에도 강조를 했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 성적은 요 겨울방학 때 어떻게 보내느냐가 좌우를 하는 거야. 너네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서 이제 공부해야지 그러면 늦어. 그럼 이제 끝난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지금 겨울방학 때 얼만큼 진짜 열심히 하느냐 이걸 가지고 1, 2, 3등급이 다 결정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 입시 설명회 한번 가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너네 밑에 학년부터 입시가 바뀌어요. 그래서 너네 이제 중학교 지금 3학년인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가잖아. 그래서 현재 이제 중3 올라가는 학생들부터 통합과학, 통합사회로 바뀌어요. 바뀌기 때문에 너네가 사실 뭐 재수를 한다든가 이러면은 이제 이 입시 자체가 다 달라져서 완전히 좀 새롭게 좀 준비를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 그 다시 재수하고 뭐 이러지 않게 바뀌면 또 혼란스럽잖아, 그죠? 그래서 열심히 해서 고1 때부터 성적 딱 내서 우리 고3 때까지 쭉 이어질 수 있도록 열심히 해야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오리엔테이션 간략하게 한번 봅시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저렇게 목차가 돼 있어요. 저에 대해서 우선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수학 교재는 어떤 건지, 수업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수학 커리큘럼은 어떻게 되는지, 자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자, 새로 이 강사 양력을 잘생겼다. 자세히 젊네. 근데 그래도 이런 거 넣어줘야 애들이 그래도 저 선생님 그래도 좀 믿을만 하겠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넣어줬어요. 잘생겼다. 조만간 새로 찍으시죠. 이 보정이 너무 예전에 많이 찍은 사진인데 계속 우려먹고 있어요. 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그 블랙라벨 확률 통계 저거 동계년 블랙라벨 저거 이게 책 표지에 보면 내 이름 있어요. 보면은 올픽도 오래 했어. 올픽 미적분 저거 했는데 저거 저기 저 교재에도 내 이름 있어요. 그래서 보고 수학에 관련돼서 모르는 게 있거나 의문점이 있거나 뭐 어떤 질문이라도 하세요. 알겠죠? 질문은 뭐든지 다 환영을 하니까 수학에 관련돼서는 다 질문을 해도 돼요. 알겠죠? 그렇게 해서 다 답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자,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첫 번째, 우리 그 수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야겠죠. 우리 관심이 없으면 뭘 해도 안 돼. 그죠? 관심이 있어요.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자꾸 생각을 하고 왜 그렇지? 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왜 이거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해야 돼. 알겠죠? 그런 생각을 해야 그래야지 수학에 대해서 흥미를 느끼고 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의심을 해. 선생님 저거 틀린 거 아니야? 저 틀린 거 같은데? 내가 맞는 거 같은데? 이런 의심을 자꾸 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의심을 했으면 그 다음에 수학쌤이 하라는 대로 하세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쌤이 하라는 대로 하라는 게 쌤이 말하는 건 그거야. 그러니까 뭐 핸드폰 제출하고 그 다음에 너네 이제 뭐 숙제 같은 거 숙제 자료
배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론 시험 뭐 이런 거 보죠. 그럼 이론 시험 그런 거 잘 보고. 그러니까 성실하게 잘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돼요. 알겠죠?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 알겠죠? 그래서 그거 숙제 꼭 해보고. 알겠죠? 그 다음에 자신감. 이것도 중요해요. 우리 그 수학의 70%는 자신감이야. 우리 수학을 잘하는 학생들 중에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더 많은 이유가 있어. 왜 여학생들보다 남학생들이 더 잘할까? 남자가 우월하기 때문에. 그건 아니야. 남자한테 우월하진 않아. 그건 그렇지 않은데. 나눠. 쌤이 한 가지 재밌는 걸 하나 소개를 하자면, 우리 그 여학생들은 거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죠? 너무 예쁘다. 그럴 리가 없는 거야. 야 완전 삭제 많아 저거. 나 어디 그런 야 생각? 아스팔트에 갈렸다 그냥. 이게 잘 봐봐. 자 여학생들은 거울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죠. 이게 거울을 보면서 내가 코가 조금 더 높았으면, 번도 안 해봤는데? 나는 왜 쌍수가 없지? 뭐 이런 거. 내 얼굴이 좀 더 다림했으면, 살이 좀 더 빠졌으면 더 이쁠 텐데,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남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하지? 거울을 안 보는데요? 남학생들은 거울 보면 그런 생각해. 나 정도면은 잘생겼지. 저런 생각해. 남학생들은 다 저런 생각해. 딱 거울 보면 이 정도면 잘생겼다. 야, 이러니까 여자들이 뻥이 가지. 그래서 너네 자 보세요. 그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남학생들처럼 그렇게 자신감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수학을 잘한다, 나는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고서는 항상 접근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알겠죠? 네. 자, 교재는 수학의 바이블로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바이블 상, 요거는 이제 개념 교재로 할 거고, 그다음에 부교재는 신수학의 바이블 밥 교재하고, 그다음에 고쟁이 저걸로 할 건데, 요거는 이제 그 부교재는 너네한테 이제 숙제를 내줄 거고, 숙제를 내주면 너네가 저 숙제에 대해서 조교쌤들한테 검사를 받고, 틀린 것들,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할 거고, 주교재는 얘야. 그래서 얘로 주로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질문과 답은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하는 걸로 진행을 할 거예요. 알겠죠? 자, 요거 어떻게 진행될지는 자세한 거는 조교생들하고 또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교재는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수업 진행 과정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정규 수업 시간에 내가 그 이론 수업을 먼저 할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전체적으로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숙제를 풀이를 하고, 자, 저거는 이제 너네 이제 이론 수업 하고 나서, 그런 다음에 이제 수학 클리닉 시간에 숙제 해온 것들 이제 전체적으로 모르는 것들 풀이를 할 거예요. 풀이를 하고, 그 다음에 숙제 오답을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 다음에 이론 시험을 보고, 그 다음에 대표 문제를 풀이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요. 대표 문제 풀고 이렇게. 그래서 월수토에 아마 수학 수업은 있을 거야. 아침에 있어요. 아침에 10시에 이제 수업이 월수토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자, 이거는 수학 커리큘럼입니다. 자, 1주차 1월 8일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월수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시기 연산, 나머지 정리 뽀개기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뽀개기라고 있어. 이렇게 뽀개기 있죠? 여기 보면 2차 방정식 뽀개기, 그 다음에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 뽀개기 이렇게 있죠. 저 뽀개기는 저 교재는 교재대로 하고, 그 교재에서 교재하고, 그 다음에 너네 이제 학교 그 교과서 있잖아. 그래서 교과서에서 이렇게 잘 나올 만한 유형 그런 것들만 모아갖고 다시 한번 하는 거야. 저 단원들, 이게 중요한 단원들만 좀 모아다가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시간에 이제 문제풀이 위주로 아마 진행이 될 거야. 그래서 쌤이 대표 유형을 풀어주고, 그 대표 유형에 대해서 너네가 이제 유사 유형을 풀어보고, 그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1월 31일까지 진행이 되면, 그러면 2월 3일날 1단원에서 7단원까지를 초과 시험을 한번 볼 거예요. 그래서 저기까지가 대부분의 학교에서 중간고사 시험범위야.
그래서 중간고사 시험 범위 저기까지 한번 볼 건데 총괄 시험 저거 우리 잘 본 학생들은 쌤이 특별히 이뻐해 줄 테니까 알겠죠? 잘 볼 수 있도록 열심히 하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중간에 2월 10일 날 연휴가 한 번 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쉬어요. 그래서 요 3일 동안 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진행이 돼요. 자, 그리고 2월 28일 날 8단원에서 13단원까지 총괄 시험을 보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날에 전체 총괄 시험을 볼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하는 학생들은 쌤이 3주 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된다. 아마 그 2달 동안 요걸 이제 수학상을 다 끝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조금 빡빡해요. 좀 빡빡하고 할 게 아마 많을 거야. 그래서 수학에서 아마 시간을 많이 투자를 해야 될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다. 여기까지 이렇게 진행이 될 건데 질문할 거 있습니까? 질문하세요. 숙제 집에서 해야 되나요? 숙제를 여기서 하는 시간 줄 거야. 여기서도 하는 시간 주고 또 그 다음에 집에서 이제 못 하게 되면 집에서도 할 수 있겠죠. 주말에 일요일날 숙제 있나요? 일요일 날? 그거는 하는 숙제를 주진 않는데 근데 너네가 이제 부족하면 아마 해야 되겠지 일요일 날. 그건 맞죠. 근데 아마 빡빡해서 아마 일요일 날도 열심히 해야 될 거야. 네? 열심히 해야 될 거야. 빡빡하기 때문에. 그냥 그냥 학원 나올게요. 한번 나오지. 쌤 블랙라벨 S가 언제 가요? 그거는 저 희영쌤하고 같이 그 얘기를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쌤 생각에는 주말에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일요일 날. 예? 일요일 날 싫어? 한번 얘기 한번 해봅시다. 좋아요 쌤. 쌤 지금 그만두면 환불 해주세요. 아니면은 저거를 장난이고요. 그 지금 10시에 너네 끝나잖아 테이니까 그래서 10시에 끝나고선 하루 갔다 올까. 좋아요 쌤. 쌤 나쁘지 않죠. 근데 그 대신 저 탕후루 꼭 먹어야 돼요. 저번 주에 못 먹었단 말이에요. 자, 탕후루 또 먹어야 질문할 거 있습니까? 탕후루 맛있어. 탕으로 먹을 거라고. 자, 그러니까 살이 그러면 찌지. 자, 수학은 어떤 거든지 쌤한테 질문을 하세요. 알겠죠? 무슨 뭐든지 간에 알겠죠? 네. 질문하고 자, 다른 선생님이 와서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른 선생님한테 넘겨줄게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안녕하세요. 다르게 달라. 소스 먹으면 막 쏟아가 수학생 우리 아빠 뻘이야. 어이구야. 우리 사람은 20대. 우리 아버지랑 동갑이시네. 우리 아빠 20대. 씨, 몇 살이 난 거야? 아니 왜 나한테 그래?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 영어 선생님이에요. 2학년에서 제일 무서운. 무섭냐? 무섭기는? 네. 무서워요 쌤. 진짜요? 진짜 오금이 이 소리를. 근데 행동이 그렇단 말이야? 지금 같은. 많이 맞지. 이렇게 친하게 지내면 낯선 사람들은 더 소외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많이 배려 부탁드리고 이제 그래도 친구들이 같이 와서 또 앞으로 고등학교 가서 어떻게 속일지 모르는데 저도 중학교 때 나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아. 저도 중학교 때 이제 입시학원을 다니고 그래서 다시 이제 고등학교 갔을 때 그 입시학원에서 만난 애들하고 같은 반이 되고 단짝이 되기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지금 이렇게 사실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타월점이 낯설다 하더라도 니네가 고등학교 가면 충분히 2달간 이렇게 오랫동안 밀착해서 지냈던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도움이 될 거예요 친구에게. 물론 상처를 주면은 또 역효과가 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좀 일단 일단 남겨드리고 그 다음에 윈터스쿨 바로 이제 안내해 드릴게요. 너무 친한 건 좋은데 강사 소개. 내가 뭔가 소개할 만한 뭐가 있는지는 모르겠네요. 자, 저는 연대 영문과 서울 동교 출신입니다. 그 왼골고등학교 영어과를 나와서 연대 영문과를 나왔는데 사실 내가 대학 가서 뭔가 딱히 뭔가 많이 공부했나 생각해 보면 그렇다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재밌게 학교를 다니고 싶었으나 일만 했네 생각해 보니까. 그 대전에 이제 둔산에 가면은 그 둔산이 이제
대전에서는 강남이라고 하거든요. 거기서 어린 나이에 이제 원장님한테 잡혀가지고 부원장이 맡아서 희영쌤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를 했지만, 그렇지만 OA 기기하고는 거리가 먼. 그래서 OA 기기는 절대 나한테 부탁하면 안 돼요. 쌤 패드가 안 돼요. 저한테 오지 마세요. 저 이과 쪽이에요. 그거는. 그래서 운암 솔로몬 학원을 이제 찾아줘서 언니가 이제 좀 강사를 드렸으면 했으나 몰빵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부원장 맡고 있고, 현재 총장님한테 이사를 했습니다. 너네가 자학금 받을 때 선별하는 일에 내가 이제 하고 있는데, 애석하게도 저기 국영수 1등급 학생을 갖다가 내가 만들었는데 우리 학원에서는 못 받았어요. 다른 학교 학생들이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제 민주평통 자문위 저거는 사실은 전가 기록이 없다는 뜻입니다. 하나도. 그거는 인증이 돼요. 나는 하나도 사법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거 하나만 21기 연임해서. 저거는 이제 제 양력이고, 다른 문화재단 이사나 이런 건 뺐어요. 연관이 없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자,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간단하게 공부할게요. 자, 복화를 외우셔야 돼요. 복화를,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니네가 도대체 이런 단어 왜 알아야 되냐.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수능에 나와요. 복화를 알고, 그 다음에 문장을 항상 이제 고등부 수업 들어가면 어디까지가 동사냐, 어디까지가 주어냐, 그 다음에 도대체 뭐가 동사냐. 그 동사를 찾는 게 왜 중요하냐면은 동사 다음에 오는 것들이 다 이 동사 결정이에요. 얘가 자동사면은 아무것도 필요 없을 수도 있고, 불완전 자동사면은 뭔가 있어야 되고, 타동사면은 목적어 있어야 되고, 수요동사면은 목적어, 오형식 동사면은 목적어 상태, 목적어의 행위, 그죠? 그런 것들이 되어졌냐 했느냐. 그래서 구문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까지 해석이 됐는데 선생님 모르겠어요라고 하면은 본인이 그 글에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있느냐, 그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중학교 때는 해석만 되면 답이 보였지, 그죠? 답이 보였지만 고등학교가 되면은 해석이 됐는데 해석본이 있는데 더 어려워요. 쌤 해석본을 봐도 모르겠어요. 딱 두 가지예요. 배경 지식이 없거나 한자어를 모르거나. 자, 한자어라고 하는 건 어떤 거야? 니네가 한자 한문을 많이 한 애들이 쓴 글하고 아는 애들이 모르는 애가 쓴 글하고는 달라요. 퀄리티가. 아주 짧고 간결하게 깊게 쓸 수 있는 게 한자어지, 그치? 왜냐면은 뜻단어니까, 그치? 근데 그걸 다 한글로다가 풀었으면은 엄청나게 문장이 길어지면서 조잡해질 수 있다. 사실 그 조잡한 건 아닌데 조잡해져요. 하다못해 불경도 한문 같다 하면은 되게 짧은데 이거를 불경이 너무 어려우니까 한문으로다가 이걸 풀어서 한글로 하자. 한글 천수경, 한글 반야시경, 엄청 스님이 목적지는 이 해서 연구를 하는 그 분의 길이가 2배를 넘어간다는 거지. 그래서 한자어 자체가 상당히 심오하고 어려운데 그게 이제 고등 영어에는 많이 나와요. 한자어가. 그러니까는 그러다 보니까 한자어를 모르는 애들 입장에서는 영어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영어 자체가. 이거 전에 내가 해달라고 한 게. 그래서 저 떠 있어요. 떠 있어. 영어는 예전에는 과학만 나왔는데 과학과 철학이 결부돼서 나와요. 과학과 철학. 과학만 아는 게 아니라 과학의 어떤 과학을 갖다가 뭔가 이게 AI 같은 경우는 있는데 AI가 막 발전하는데 거기에 철학이 이거 인간이 이래도 돼? 과학하고 철학이 붙어서 나온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을 니네의 사고력을 요구하는 질문이 나오는 거지. 그치? 이해갔죠? 민주주의가 나왔는데 민주주의에서 이제 나오는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들, 집단과 집단 간의 갈등, 그죠? 그 다음에 권리를 주장해 나가는 과정, 그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전쟁, 그 전쟁에서 얻는 건 뭐가 있는지, 거기서 윤리적인 측면이 어떻게 발생하는지, 이런 식의 질문이 파생되고 파생돼서 나오다 보니까 배경 지식이 전혀 자기는 산업혁명 자체가 뭔지 몰라.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뭐가 됐는지를 몰라. 그리고 그 다음에 파생되는 문제에 대한 질문을 니네가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배경 지식을 내가 이제 니네한테 한 번씩 줄 거예요. 이거는 좀 니네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면은 내가 주로 주말까지를 내면 니네한테 그런 것들을 읽어오라고 낼 거예요. 내가 이제 질문했는데 니네가 이거는 그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나오고 정시에서도 꼭 필요할 만한 것들이니까 주말에 너무 지나치게 놀지 말고 한 번쯤은 화장실에 앉아서 단 5분이라도 변비 걸리나? 치질 걸리나? 하여튼 그렇게 좀 읽어오세요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을 거예요. 인터 때 그거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영어는 이제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진행이 됐죠. 그래서 이제 또 허리를 나눠 놓긴 했는데 좀 어려우면 내가 좀 더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더할 수 있는데 수업을 하고 그죠? 수업을 하고 또 화면들을 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히 본인이 공부를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영작하는 거로다가도 라이팅을 보일 거예요. 왜냐면은 중학교 때는 서술을 안 봤죠 시험. 근데 고등학교 때는 서술형을 봐요. 쓰기를 본다. 쓰기를 볼 때 문법을 요구를 해. 근데 그 문법이 문장 성분만 제대로 알면은 그렇게 많이 안 틀려요. 아까 얘기했듯이 동사 찾고 이 동사가 몇 형식 동사인지 찾고 난 다음에 목적어, 목적어, 그 다음에 시간, 장소 이런다가 그 다음에 후치수식도 가능해요. 후치수식도 대절 갖다가 맨 뒤로 빼도 그거는 선생님들이 틀렸다고 하면 내가 보낼 거예요. 학교로다가 누군가 맞았는데 틀렸다고 부리고 주면 내가 누군가 보내. 그거는 그래서 어쨌든 안전하게 문장 주 성분만은 틀리지 않을 수 있게끔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문법 이런 수업하고 그죠? 지문 분석하고 해석하고 영문법 원리도 이제 보죠. 그거는 나하고 내가 쭉쭉쭉 풀어줄 거예요. 영문법 이론은. 왜냐하면은 중학교 때 했던 문법이 고등학교 때 역시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새로운 문법 사실은 아니에요. 만약 중학교 때 문법을 잘 모르겠어요 해도 고등학교 때 필요한 문법은 그렇게 중학교 때처럼 막 세세하게 시시콜콜하게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책을 막 세 권을 다 띄고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하면 되고 자 숙제가 있는데 지문을 스스로 분석해 봐야 돼. 니네가 했던 것들을 신텍스 나눠서 뭐가 동사인지 뭐가 목적어인지 목적어의 수식어가 뭔지 배열하고 이제 분석하는 거는 수영쌤이 시험지 줄 거예요. 시험 보면 되고 1일까지는 100백 단어가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 100백 단어가 도대체 이 단어가 언제 나와? 위계질서, 관리체계 이런 단어가 나한테 왜 필요해? 나와요. 그 교과 본문이 지금 아직까지 얘네가 어느 학교 간지가 안 정해졌죠. 이순신 고등학교는 능률기임, 고등영어 능률기임, 그 다음에 대방고등학교는 능률량, 그 다음에 서랑고등학교가 시사한 이렇게 쓰는데 이걸 아직 못 정했기 때문에 일단 이번에 그 학교가 정해질 때까지는 모의고사 전에 물방하세요. 많이 외워가지고 이제 나와도 니네가 봤던 단어. 그러니까 나도 지금 아직까지는 니네 이름을 모를 수도 있고, 그치? 새로운 학생들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를 자꾸 보면 내가 일부러 외우려고 하면 외워지겠지만, 그치? 자연스럽게 외워지잖아, 그치? 그런 것처럼 자주 접해서 그렇게 외워가서는 단어하고 교과 공부하는 거에 막힘이 없겠죠. 그러니까 교과서가 나오고요. 시험에 교과서 30% 나오고 부교재가 있을 거예요.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근데 부교재는 모의고사 지문 갖다 활용하는 거기 때문에 600단어가 100% 활용이 되죠. 그리고 나서 1월 1일자에, 아니, 11월 1일자에 모의고사 봤다 그러면 3주 후에 거기 지문 갖다가 3주 후에 그게 범위에 들어가요. 중학교 때랑 다르게. 3주 동안 모의고사만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동안 이 1, 2, 3, 4단원에 대한 교과 본문을 완전하게 다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자기 학교에 대한 교과를. 왜냐하면 그때 모의고사 할 때 교과서 까먹고 부교재 날려버리면 답이 없어. 길을 잃는 거야 그때는. 그래서 이 교과 본문이 학교가 정해지면 겨울방학 동안 1학기 교과를 갖다가 완전하게 니네가 교과서 본문, 그 다음에 어법어의 다 짚어줘요. 그냥 외우는 거 아니에요. 고등영어는 무조건 외운다라고 하는 게 불가능해요. 여기 왜 S가 붙었냐? 어디까지 주어길래 S냐? 어디까지 주어길래 도대체 복수냐? 단수가 되냐? 이런 것들을, 왜냐면 주어가 너무 안 길어. 너무 길어, 주어가. 주어가 엄청 길어. 어떤 건 3줄짜리 주어도 있어. 그래서 교과 본문 할 때 이제 내가 어법어의 요건 나온다 이거 다 짚어주거든요. 레시마스터 갖다가. 그래서 그때 이제 딱 짚어주고 나서는 외우지 않고도 스스로 찾아서 할 수 있게끔. 지금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거 충실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하고는 특별하게 뭐 그 부정적인 말을 언급할 일은 없을 거예요. 나한테 오는 게 딱 뭐야? 영어는 나하고 지금 나와 희영쌤이 이제 관리해 주실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밥 먹는 거. 그래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말해요. 수학 선생님의 사랑에 삼성카드가 저한테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프면 오세요, 저한테. 아프면. 윈터 때 아프면, 자, 부모님한테 연락하지 않고 일단 아프면 저한테 말하세요. 이제 일반약과도 대부분 가고, 아니면 365도 있고, 그죠? 여기 가정의학과가 일요일까지 여는 가정의학과 몇개 있어요. 전문 병원이랑. 그러니까 일단 드릴게요. 니네들은. 그래서 보고 이제 그렇게 하면 되고, 특별하게 힘들게 하는 것도 있으면은 뭐 개인도 보내도 되고, 개인 상담 보시면 됩니다. 저한테. 피곤해? 네가 예은이가? 이거 이름이 헷갈려가지고 새로운 여학생은 세원이가 누구야? 세원이. 그 다음에 예나. 그 다음에 미나. 미나. 아까 미나를 했지. 이름이 비슷비슷해서 기억이
저렇게 세 분이 오면 내가 헷갈리거든. 한 번만 오면 안 헷갈려. 근데 세 분이 오면 되게 헷갈리니까 이름표. 그리고 질문. 저한테 질문하세요. 질문하고 싶으면. 없어요. 패나요? 이런 거예요. 팹니다. 어떻게 패나요? 예, 범도 2단이니까 알아서 알겠죠. 그죠? 어떻게 맞는지는. 혹시 그 마실 때 안 아프게 만드는 방법이라던 거 있을까요? 마취제 바르세요. 마취제 바르세요. 자, 그래서 그렇고 즐겁게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하고 상당히 긍정적으로다가 하면 된다 아니면 해야 된다라는 거는 반드시 그날 해야 되는 거 하고 교수님 와서 얼른 하세요. 얼른 하세요. 아직 교재 설명 안 했는데 EBS 교재니까. 제대로 하네. 무슨 말 정말 영치 안 했잖아. 노감이잖아. 일어나는 했어. 이거는 알아서 해봐. 이거는 모를 것 같은데. 뭐야? 진짜 왕. 절대. 안녕하세요. 오늘 국어 윈터스쿨 OT 시작할게요. 일단 OT 안내는 저 소개 먼저 하고 국어란 어떤 과목인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현재 국어 실력이 어떠한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어 커리큘럼 안내해드릴게요. 일단 제 소개를 먼저 하자면 제 이름은 정예주입니다. 그리고 토끼는 여러분들이 알아서 추측하시고요. 저는 국어에서 1등급을 놓쳐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고등학교 내에서는. 그래서 저는 국어 변태라는 별명을 가진 적도 많고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국어 지문이 있으면은 그 국어 지문 전체를 읽을 정도로 되게 좋아하거든요. 찾아서 읽을 정도로.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어쩌면은 문학에 있어서는 구연동화처럼 설명해 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주사기도 알아서 생각해 보세요. 국어란 일단 어떤 과목인지 한번 볼 건데요. 국어는 생각보다 예민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예민해요. 보조사나 조사 하나로 문장이 아예 바뀔 때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문법을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문법에서 틀리는 경우도 매우 많아요. 그래서 저는 그 예민한 과목을 조금 여러분들이 예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할 거예요. 그리고 국어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주관적일 수도 있지만 매우 객관적인 과목이에요. 그래서 감정이입을 한다기보다는 제3자의 입장으로 읽는 게 더 편해요. 비문학이든 문학이든. 그리고 암기일까요? 이해일까요? 국어는 내신 국어는 암기도 해야 하고 이해도 해야 해요. 근데 수능 국어는 암기할 수 있을까요? 암기 못해요. 문법만 암기가 가능하고 이해를 위주로 하는 과목이라서 사실 이해가 다 된다면은 내신 국어도 수능 국어도 다 잡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을 한번 알아볼게요. 4등급에 한번 도전해보세요. 15초. 뭐 하는 거야? 올해 수능 국어였어요. 독서는 어떤 행위였는지 한번 스스로 생각해보세요. 독서는 어떤 행위였나요? 책을 읽는 행위. 인이죠.
제일 중요한 키워드가 안 나왔어요. 인지행위예요. 여러분들은 독서는 인지행위다라는 걸 먼저 생각을 했어야 돼요. 인지행위가 인지가 2번 나와요. 이 짧은 한 문장에서. 그리고 독서에 대해서 초인문으로 설명해 주는 거라서 여러분들이 이걸 안 잡고 갔으면 뒤에 있는 문단이 다 와르르르 무너졌겠죠? 3등급 한번 도전해 보세요.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그럼 완전 잘못 읽은 거예요. 빠져있으면 안 돼요, 쌤. 데이터를 처리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아는 사람. 중앙값 최고값. 뭐라고요? 맞아요. 정확성이에요. 여러분들 정확성. 여러분들이 말한 결칙치랑 이상치는 포함되는 데이터의 특징을 나타내기 어려운 거여서 여러분들 완전 잘못 읽으신 겁니다. 진짜 뭐예요? 그리고 이등급도 한번 해볼까요? 이게 결칙치랑 결칙치랑 이상치였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수준을 이제 아시겠나요? 국어 수준. 여러분들의 국어 실력의 이름만 수준을 못 맞춰 있으니까 한번. 나는 1등급이라서. 깨워줬어요. 여러분들 사실 여기서는 1등급을 나누기에는 고등학교 1학년이어가지고 1등급은 준비하지 않았어요. 고1 윈터스쿨은 월요일 금요일 4시에서 4시 50분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교재는 이렇게 4가지 할 거예요. 크게. 그래서 비문학 잡을 거고요. 문법 잡을 거고 이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쓰이는 교과서예요. 교과서는 겨울방학 때 다 끝낸다는 목표로 할 거예요. 그래서 지문을 달달달달 외울 수 있게끔. 아까 내신 국어는 암기도 필요하다 했잖아요. 겨울방학 때 아예 교과서를 다 외우게끔 하고서 학교를 들어가도록 노력해 보겠어요. 그리고 문학기출은 얘네는 숙제로 할 거거든요. 얘를. 그래서 얼마나 문학이 예민한 과목이고 얼마나 객관적으로 봐야 하는지 자기가 스스로 깨달았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숙제 교재로 들어갔어요. 이게 이렇게 보면 많아 보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한 칸이 2주치예요. 그래서 그렇게 많진 않거든요. 한 지문에 뭐 문학이 있으면 자화상이 있으면 자화상 작가 누군지 아시나요? 시인? 알죠? 자화상. 진짜 알아요. 지금 알아요. 네. 김광래. 아니 김광래. 윤동주예요. 그래서 저는 자화상이 만약 오늘 수업하는 내용이라면 자화상을 쓴 시인은 어떤 배경에 살았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걸 썼는지를 다 알려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거의 그거를 떠먹여 드릴 거니까 뱉지 말고 열심히 소화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는 쭉 문법 및 오답 노트거든요. 문법 테스트 및 오답 노트. 문법은 양치기가 중요해요, 사실. 암기도 중요하지만 문법은 양치기예요. 얼마나 문법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는 양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소화를 해낼 수 있어야 해서 밑에 있는 문법 테스트랑 오답 노트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겁니다. 이렇게 국어 OT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있는 사람 있을까요? 네. 양치기가 뭐예요? 양으로 밀고 가는 거예요. 헐.
문법 문제를 거의 한 100에서 200문제를 테스트를 해가지고 문법은 수능에서는 지문이 있고 그 다음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수능장에서 지문을 거의 안 보고 들어가고 문법 문제를 풀 수 있을 만큼 잘 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는 빠삭하게 익힐 수 있도록 양치기가 필요하네요. 또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쟤왜 이렇게 수학생활 때 좋아하지? 나왔다 우리 보스. 별로 힐 됐어. 같이도 안 말리자? 너네랑 얘기하는 왜? 니거 손이 건강해가지고 누운 거 바꿨다고. 그랬어. 갈라진 거 같아서? 아 되게 아파. 기둥이 알고? 기둥 안에 먼지가 많아. 먼지가 너무 많아. 먼지가 너무 많아. 네, 저는 오 나왔다 빅보스. 영상극강의 실세 실장이고요. 실장 권희영이고요. 일단 저는 통합과학을 맡아서 담당을 하고 있어요. 일단 통합과학 가장 생소한 단어라고 생각이 드는데 통합과학이란 저희가 중학교 때는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총 4개로 구성이 돼서 이제 과학을 배웠는데 이거를 합쳐서 고등학교 때는 통합과학이라는 하나의 과목으로 진행을 해요. 근데 저희가 지금 보면 통합과학 같은 경우 지금 보면 국어, 수학, 영어 매우 중요한 과목이죠. 그죠? 근데 통합과학도 단위가 5단위 이런 식으로 돼요. 다른 국어, 수학, 영어랑 다를 게 없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니까 보고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자세히 보면 교재 목차는 가장 크게 물질과 규칙성, 시스템과 상호작용, 변화, 다양성, 환경과 에너지 이렇게 총 4개의 단원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총 10개의 단원으로 소단원으로 쪼개져요. 그렇게 되고 이거는 더 쪼개서 27개 네, 주제로 돼서 이렇게 나뉘어요. 근데 이게 뭐냐? 문제가 있어요. 보면 여기 안에는 지구과학 화학, 화학과 화학, 지구과학 화학, 생명 갑자기 끼죠? 화학 있죠? 물리가 갑자기 나와요. 지구과학, 생명, 화학, 지구과학, 지구과학, 생명, 물리, 화학, 지구과학, 지구과학 이런 식으로 하나의 단원에 화학, 지구과학, 생명 이런 식으로 짬뽕이 되어서 들어가요. 통합과학은. 그렇기 때문에 너네는 이제 전체적으로 다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보면은 또 문제가 학교 선생님들이 그렇다고 통합과학으로 수업을 하시냐? 그렇게 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통합과학은? 결국 물리, 화학, 생명, 지구학 선생님이 무조건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1단원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2단원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3단원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 이렇게 4개의 단원을 전부 다 시험 범위에 넣어요. 그래서 중간고사 땐 초반 부분 기말고사 땐 중간 그 다음에 후반 그 다음 이렇게 그래서 4개의 단원이 전부 다 알아야 한다는 거. 통합과학이라고 해서 통합과학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물리화학, 지구화학, 생명과학 선생님이 나누어서 페이지별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저도 거기에 맞춰서 이거를 정리해서 4개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으로 그냥 쪼개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첫 페이지부터 들어가지 않고 물리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화학 먼저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게 나누어서 들어간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페이지가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조금 알아보면 될 것 같고 저는 지구과학은 사실 거의 암기라고 생각을 해요. 지구과학은. 근데 너네가 여러분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물리죠? 그죠? 최악이지? 나도 싫어해. 하지만 물리 매우 중요하고 화학, 생명, 화학은 뭐가 중요할까? 원소기호 그쵸? 네, 이거 주구장창합니다. 이번 방학 동안 저는 어떻게든 여러분이 화학을 완벽히 외우고 들어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고요. 생명 또한 리보스 맞아? 이런 거 저런 거 여러 가지 나왔죠?
그거까지 포함해서 할 거고 지구과학은 가볍게 가볍게 들어갈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알죠? 학교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강의는 메가스터디로 진행을 할 거고요. 과학이랑 사회 같은 경우는 강의 수업인 거 아시죠? 근데 저는 강의 수업뿐만이 아니라 제가 같이 아마 뒤에서 설명을 하고 교재는 올리드로 진행을 할 거예요. 출판사는 미래엔이고요. 예전에 올리드로 수업을 했던 것처럼 통합과학도 올리드로 같이 진행을 할 거예요. 문제수가 적어서 이걸로 진행을 할 거고 일단 과학 공부 5단계 아주 뻔한 말이긴 한데 기초 다지기, 이론 수업, 이론 습득하고 문제 풀고 오답 정리한다.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을 것 같고 요거를 좀 더 저는 수업 계획을 물리, 화학, 생명, 지구과학 과목당 2주 정도씩 진행을 할 거예요. 총 8주로 진행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물리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많이 진행할 수 있고 지구과학은 조금은 덜 중요하기 때문에 좀 낮게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론 수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고등학교 이론 수업이 있으면은 그에 해당되는 기본적인 배경 중학교 3학년 때 공부 열심히 하셨나요? 네. 진짜로? 했죠? 네. 과학을? 네. 기본적인 아 제일 열심히 했죠. 아 진짜로? 과학에서 네, 할게요. 테스트를 보거나 이론을 다시 한 번만 정리를 할 거예요. 그 해당되는 이론. 그래서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때나 2학년 때 좀 공부를 안 했다 해도 기본적인 내용, 바탕은 한번 정리를 하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 이거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본 고등 이론 강의 시청하고 그 다음에 배움 이론을 습득, 이해, 암기. 무조건 과학은 암기도 중요하고 습득 중요하고 이해 중요해요. 쌤이 항상 느끼는 거지만 얘들아 너네 과학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 어떻게 봐? 봐봐 학교쌤이 너네 수학도 꼬아서 국어도 꼬아서 이렇게 국어가 어렵다 수학이 어렵다 왜 어려운지가 알 거 아니야 그게 나와야지 과학 말장난해요. 어떻게 말장난해 잘 모르겠어요. 단어법. 단어법을 해? 갑자기 여기서 단어로 페이크를 치지 않아? 아, 네. 조금? 그죠? 예를 들어 원소, 원자 엄연히 달라요 그죠? 비슷하지만 다른 거죠 자 원소, 원자 뭔 차일까? 종류, 개수 그쵸 우이. 개수는 원자고 원소는 종류죠 자 지금 이거 아는 사람 저요. 알았죠? 가요. 이거 나 언제 지금 배웠던 거야? 1학년 1학기. 이학년. 초등학교 때 이미 떼고 들어갔죠. 첫 번째 문제 그거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배운 이론 습득하고 이해하고 암기하는 시간을 꼭 가질 거고요. 과학 같은 경우는 쌤은 많은 문제를 풀지 않을 거예요 이번에. 적은 문제를 보기 한 문제도 빠짐없이 완벽히 내가 알 수 있도록 문제는 좀 적게 쓸 거고요. 그 다음에 각 소단원에 대한 오답 노트를 쓸 거예요. 오답 노트 같은 경우는 막 문제 쓰고 그거에 대해서 왜 틀렸나 이거는 이제 안 할 거예요. 고등학교 과학은. 그렇게 하는 거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쌤은 이거는 그렇게 하진 않을 거고 나중에 자세히 조금 더 알려줄 거예요. 과학 같은 경우는 오리엔테이션은 끝이고 저는 아무래도 윈터스쿨 전체적인 실무, 실장이기 때문에 저한테 모르는 거나 이런 것들은 언제든지 물어봐도 돼요. 새로운 친구들은 제 이름이 아마 명사특강 실장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카톡 있죠? 그래서 저한테 개인톡 보내도 되고요. 숙제 검사, 뭐 전체적인 총괄 역할 전부 다 하고 있고 차량운행 관해서도 쌤이 항상 공지나 이런 것도 올릴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확인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해 갔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성우가 와. 사회. 아니, 난 사회를 썼죠. 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으셨어요, 쌤? 나는 2학년 가서 우리 사회 빠진다는 얘기지. 안녕하세요. 저는 통합사회를 맡은 윤소희라고 합니다. 와. 그러고 간단하게 소개할 거고 그다음에 어떤 교재 쓸 건지 그다음 수업 시간이랑 진행은 어떻게 되는지 마지막으로 전체적인 커리큘럼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통합사회는 여러분들 다 중학교 때 사회 배우셨죠? 사회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서 가장 중요한 과목이긴 한데 사실 여태까지 설명 들었던 것 중에 국영수 과학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비중이 낮은 과목으로 알고 있죠. 그냥 솔직히 내신에서는 많이 차지를 하지 않고 있고 그다음에 거의 다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여러분들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사회 과정이에요. 내가 사는 세계, 뭐 기후, 자연, 그다음에 문화, 자연재해, 자원, 개인, 넘어서 뭐 정치랑 법까지.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도 결국엔 다 같은 내용인데 그걸 함축적으로 9단원으로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학교 가면 사용할 교과서예요. 대방고등학교는 저희가 알기로 비상교육이랑 이 교과서 사용할 거고 설아랑 이순신고등학교는 미래엔이기 때문에 이 교과서 사용하신다고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사회도 강의를 볼 건데 너무 여러분들이 이쁘시다. 좋아하는 이다지. 이다지 선생님 강의 들으실 거고 그 다음에 강의 교재는 그래서 이다지 선생님이 내신 교재랑 그 다음에 문제집은 완자를 사용할 거예요. 저도 대방고등학교를 나와서 사회를 똑같이 앞에 있는 교과서로 배워왔는데 이 완자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걸로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수업 시간은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평일 내내 3시에서 3시 50분 할 거고 그 당일에 배운 내용을 당일 7시부터 7시 50분까지 복습하고 과제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자세하게 나눴는데 수업은 먼저 수업 들어가기 전에 책을 한번 2, 3분간 훑게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수업 강의 들을 거고 끝나면 7시부터는 진짜 복습 들어가는 건데 배운 내용 10분 동안 정독할 거예요. 그때 딴짓하지 말고 얼마나 잘 봤는지에 따라서 문제 잘 풀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완자가 한 단원에 15문제에서 20문제씩 있는 걸로 알아요. 그래서 25분 동안 풀 거고 마지막에 채점한 다음에 오답 노트랑 노트 정리. 사회는 거의 암기 과목이기 때문에 이론이 중요해서 노트 정리를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커리큘럼은 이렇게 될 거고 하나 알아야 될 게 이때 연수차 1월 16일, 17일에 과학을 2시간씩 들을 거고 18, 19일이 사회를 2시간씩 들을 거예요. 이건 나중에 따로 공지합니다. 그 다음에 6주차 2월달 둘째 주까지 강의를 모두 다 들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나눠줄 학습지를 공부할 거예요. 이때 제가 이론, 여러분들은 외우셔서 알겠지만 그 학습지 위에 이론 있고 밑에 문제 있었던 거 같아요. 그거 이론을 빈칸을 다 뚫어서 시험을 볼 거고 그 다음에 문제 3-4문제 한 다음에 거의 이때는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고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완벽하게 완전 한 토시도 빠져붙지 않고 외우라고는 못하겠는데 이론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만 여기 희영쌤하고 우리 소희쌤 잠깐만 서볼까? 우리 여기 쌤 구호쌤 우리 여기 세 분 여자쌤이 계시는데 저기 쌤이 가르쳤던 제자들도 있고 안 가르쳤던 저기 쌤 안 가르쳤는데 우리 소희쌤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등급이 어떻게 되지? 내가 소희쌤을 가르쳤는데 정말 성실하고 정말 진짜 열심히 하는 학생이었어 진짜. 쌤이 진짜 굉장히 자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했고 우리 소희쌤은 거의 1등급이었지 않아? 거의 뭐 가탐사탐도 거의 1등급으로 찍고 수학도 거의 1등급 찍었는데 그죠? 우리 희영쌤도 쌤이 그때 가르칠 때 이렇게 보면은 맨날 뭐 이렇게 딱 시험 잘 보고 나서 쌤! 근데 하나 틀렸어요 2개 틀렸어요 막 이러면서 뭐 좋아했던 기억이 나는데 벌써 뭐 몇 년이 지났냐? 아주 그냥 이제 우리 형쌤 점점 늙어가 영사에서 늙어가 내가 차지한다. 선생님 올해 순수가 어떻게 되지? 그래서 여기 이제 세 분의 그 이제 능력 있는 정말 유명한 선생님들 있으니까 저는 어떤 질문이든지 간에 하세요. 질문을 하면 여기 선생님들이 뭐 모르는 게 있더라도 어떻게든 알아서 알려줄 거야.
알겠죠? 자, 우리 3명의 선생님들 박수로 나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저기 뭐야, 여기 희영쌤이 여기 저기 뭐야 조교쌤들 중에서는 짱이야. 그러니까 너네 뭐 여러 가지 뭐 생활하면서 불편한 거, 뭐 여러 가지 뭐 상담할 거 뭐 이런 거 있으면 다 여기 희영쌤한테 얘기하면 돼요. 희영쌤한테 얘기하면 다 희영쌤이 해결해 줄 거야. 알겠죠? 알겠죠? 네. 자, 질문 있는 사람 질문하세요. 자, 여기까지 하고 뭐 얘기할 거 있으면 그리고 이따가 공지에 쌤이 그 뭐지 차량 그 너네 집 어디 사는지 그거 쌤 아는 사람 다 있는데 그래도 얘기해요. 전체적으로 스케줄 짜야 돼가지고 한번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새로 들어온 친구들은 등록해야 되잖아. 등록해야죠. 그러니까 잠깐 이따가 가세요. 등록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수업 있죠? 네? 오늘 4시 수업 4시 수업이요? 30분만 일찍 앉아서 앞에 가는 거 갑자기 선생님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진짜 진도를 뭐 나가시죠 이유가 있어요. 조금 나가야지. 네? 엄마는 나갈 거 있잖아. 끌까요 이거? 원방만 다 좋아하는